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서 저도 좀 복장을 편하게 하고, 이 장소도 우리 영남일보 서울지사에서 한쪽에 좀 지금까지 촬영 안 하던 곳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더운 날은 여름철이 되면은 전국에서, 그러니까는 정치권에서는 하한 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한 전국. 휴가철이라는 이야기죠. 여름 휴가철의 전국이다. 그래서 뭐 국회도 열리지 않고 일단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뭐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지역 활동을 합니다. 그런 하한 전국인데 올해 하한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또 한일 경제 무역 보복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날씨도 무더운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그동안은 좀 한가했습니다. 뭐 한일 경제 전쟁이나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뭐 논평도 내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거기서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었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전국에 마지막 한전국에 휘발성 강한 폭탄을 하나 던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이죠. 지명을 했습니다. 폭탄을 딱 던졌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가 돼야 됩니다. 아마 이번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인사청문이 필요한 7명의 이 후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청와대가 국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9월 1일이 되면은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8월 중에 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무더위 끝자락 8월 말, 중순 이후 8월 말 이렇게 가면서 한전국에 뜨거운 핫 이슈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지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당 안에서 미국은 무섭고 한국당은 만만하냐. 이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 주 미국 대사로 문정인 교수가 내정이 사실상 됐었죠. 그러다가 문정인 교수가 좀 너무 친북이고 반미 쪽이라고 해서 아마 본인이 고사했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 쪽에서 강한 항의와 반대 의사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정인 교수 임명을 취소를 하고 이수혁 국회의원을 주미대사로 지명을 했죠. 그렇게 된 그 반면에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조국 후보자는 그대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당에서는 미국은 그렇게 무서우면서 한국당은 만만하냐?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때를 보이려면은 실력이 있어야지 본때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 1차적으로 하는 일은 법사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담당할 법사위의 진용을 갖추는 일입니다. 새로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에 이미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전부 다 일일이 본인의 셀프 해명서를 다 돌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자기 편을 다 만들어 놓고 논리를 다 갖춰놓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전투력 강한 또 공격력이 있는 그런 일종의 조국 저격수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를 사보임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가령 김진태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로 원포인트 사보임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의 공격수를 맡게 한 그것처럼 지금 1차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투쟁력 있는 인물, 법조인이라도 좀 개성이 강한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을 법사위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물론 지금 다른 7명이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바쁘지만은 가장 주 타겟이 조국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조국 저격수를 공개적으로 대모집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런 말도 나오죠. 당 일부에서는 이거 법사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해도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절차를 만들어주지 말고 보이콧 해버리자.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지만은, 그 대다수 의견은 그건 아니다. 이것이 임명을 강행할 땐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인사 잘못이나 조국의 그동안 해왔던 행태나 이런 것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이 되죠. TV로 생방송이 되니까는. 그 모습을 알리는 게 정치적으로 더 세력이 있다 해서 일단 보이콧은 안 하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한국당 일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외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 이야기도 합니다. 성과란 건 뭐냐? 물론 인사청문 끝에 인사청문 보고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부적격이다 이렇게 채택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임명합니다. 여태까지 그 16명 장관급 이상 인사청문회에서 16명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16명은 조국 민정수석 때 금정을 했던 사람들이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명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까지 강행하면 17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17번째 되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무단 임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국이 17번째냐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당에서 내심 기대하는 것은 조국이 불명예 12호일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12호라는 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동안 차관급 이상 인사 중에서 뭐 인사청문 과정에서나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서 낙마를 한 사람이,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를 한 사람이 차관급 이상 11명입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은 12호 불명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12호냐 10절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사실 낙마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임명이 됐습니다. 어지간한 인사청문회에서 좀 흠결이 드러났어도 다 특히 측근들은 다 그 임명을 했기 때문에 코드 불패다. 코드 불패. 코드가 맞는 인사들은 절대 낙마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이게 국민 여론을 봐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없는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도 그 국민 여론의 부담을 정말 안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갈등에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이런 예감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 한국당에서는 조국 인사청문회를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휘발성 강한 그 인사청문회 쟁점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크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그러니까 조국 청문회가 문재인 청문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개인의 어떤 이익들이죠.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인사를 하면서 그 오기 인사를 했다, 불통 인사를 했다, 목리 인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대로 인사를 강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국당이 공격하기에 따라서는 임명권자,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 어떤 인사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연찮게도 최근에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뭐 가장 부끄러운 동창 1위 이렇게 뽑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것이 뭐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적격한 후보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 오기, 불통 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만 하다가 민정수석이 돼서 민정수석의 가장 큰 역할인 인사검증에 줄줄이 실패한 그런, 그러니까 공직을 이끌어가는데 부적격한
그것이 거의 드러났는데 임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했는데 이것은 노무현도 못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권재진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지금 집권청이죠. 크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011년 8월에 낸声明을 뭐 한 두 가지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접근 인사다, 해전문 인사다, 목리 인사다. 지금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총선과 대선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런 정치권과 국민 목소리에 이명박 대통령은 끝내 길을 닫아버렸다. 지금도 내년 총선이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금에 대입하면은 그런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앞에 끝내 길을 닫아버렸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 민주당 성명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011년 8월 성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 여론을 수용해서 그 뜻을 거두었다. 민주당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청인 민주당이 그때 낸 성명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 한 것이 상당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접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롤 모델로 삼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못했던 일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내로남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은 너무 많죠.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만 들어서도 뭐 한일 무역 전쟁 국면에서 죽창과 친일파 반일, 친일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 한 거, 그전에도 그 민정수석실 산하의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 안에 그런 잘못된 일들을 막 폭로를 했는데 제대로 그 규명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셀프 해명서를 보내면서 청문회에 대비해서 본인이 어떤 논문 표절 문제, 또 자녀의 학교 폭력,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은 그것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것이 조국의 약점이구나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 부분이죠. 또 하나 본인이 2010년인가요? 그 한겨레 20일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거 제가 앞으로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는 인사청문회 통과 못한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던 거 국가보안법 위반 산업행 사건으로 뭐 그거야 다 드러난 일이지만은 그때 하나 밝혔던 거, 새로 밝혔던 거, 이것을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나 하면서 밝혔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죠. 그 친척 어른들이 선산에 뭐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 조국 명의로 하기 위해서 살지도 않는 쪽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때 2010년에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두고 그것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그때 위장 전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청문회 시작되면서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하면 끝납니다. 과거 그 주소지 있는 주민등록 등본.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의혹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파급 변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세계의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전투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없는 의혹을 억지로 이거 파헤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말과 행동이나 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국당이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당이 좀 앞으로도 계속 활로를 찾느냐, 뭐 그런 부분과 연결되고 결국 총선과 연결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만한 것들이 수두룩한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전투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또 일본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꺼낸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카드가 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계속 밀리기만 하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한국당의 회심의 카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것이 선거권의 혼철의 판단입니다.